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넓은 발코니나 테라스, 앞마당 등을 비롯한 개인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현재 흐름과 향후 전망 분석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주택정책 한 3년, 4년 차 지금 맞이하면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실제로 서울 안에서는 지금 전세 대란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정말 부동산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도식, 아니면 찬물 아니면 뜨거운 물, 이런 시장이 아니라 좀 완만하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시장이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긴 숨으로 봤을 때 폭등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돈 벌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이런 구조 시장으로 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재평가해보고 재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에 대한 상한제 또 정하자. 그다음에 3+3, 2+2거든요. 지금 현재는 2년 후에 계약 갱신하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데 이거를 3년 플러스 3년을 더 살 수 있는 구조로 또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플러스 징벌적 과세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산의 안정자산으로가 부동산이 들어가고요. 준 안정자산이 이제 채권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국가채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가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자산으로 들어가고, 기업채권 같은 경우는 후차 안정자산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불안정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 시장 플러스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억제하다 보면 실제로 시중에 풀어지는 자금은 너무 많게 되는데 이 자금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자금들을 지금 현재 주식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앞으로도 주식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는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주식 공부에서 주식에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지금 40대 후반, 이제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도 10개를 머리에 넣으면 자고 나면 9개, 10개 혹은 11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리고 60대, 70대 뭐 조금 더 많이 보면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10개를 넣으면 그 다음날 11개, 12개가 없어지는데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무슨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세월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또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시장인데, 자꾸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또 가진 거에 대한 어떤 반의적인 정책들, 그래서 모두 다가 함께 공동하게 갖는, 뭐 물론 이제 그런 사회도 저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근간 70년 6.25 동란 이후에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등과 평등을 논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어떤 주거 형태, 부동산 형태, 보유 형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많은 막대한 자산이 쏟아지는 이 시장에서 부동산 안정자산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국가나 혹은 개발법인이나 혹은 대기업 위주로 부동산의 어떤 소유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극소수의 국가나 대기업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두 다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초고의 어떤 부를 가진 자와 나머지는 그만한 어떤 사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어떤 유동자금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좀 더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진 사람들 위주의 실제로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또 많이 소비와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물론 그분들한테 편집돼서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없고 안 가지고 있는 구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안 가지는 사람들은 또 안 가진 대로 국가에서 어떤 공공 임대 주택 형태 나름대로 또 공급되는 형태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금 아까 잠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사회, 팬데믹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공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일괄적이고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떤 고가주택, 어떤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 혹은 85제곱미터로 넘어갔을 경우는 서민주택, 어떤 기본형 이런 개념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집에 있으신 분들은 좀 주택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정원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성이 어떤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주택수 넓이에 대한 구조가 아니라 어떤 채당 구조,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구조로 좀 집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인 주택의 어떤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 판재 형태의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지금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주택에 대한 관념 자체가 그냥 꼭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혹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어떤 건축법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 단순 아파트만 지는 공급 형태 혹은 다주택자들이 가질 수 없는 구조, 취득세와 보유세는 좀 올리겠지만 양도세 문을 좀 열어주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도세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구조, 혹은 가족수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 한정이 아니라 가족수가 많은 분들은 1가구 다주택으로 좀 가져가더라도 좀 어떤 세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조건부로 어떤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 그래서 실제로 물이 실제로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이런 구조가 아닌 좀 중간에 완충 어떤 제도, 완충지대, 완충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